사회부 장영진 기자.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판결은 어떤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앞길이 창창한 가해자. 이 사건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. 32살 남성인 이 박모 씨가 후배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새벽이 조금 지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다들 일어났죠. 그리고 후배들은 대리기사를 부르러 간다고 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. 이제 박 씨 혼자 남은 상태였는데 그 옆에 20대 남성 5명이 싹 지나갔습니다. 자, 근데 이 20대 남성들은 갑자기 박 씨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. 갑자기? 예, 이유는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였어요. 박 씨를 넘어뜨린 다음에 무릎으로 머리를 차고 바닥에 쓰러지니까 그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막 휘두르고 계속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이어갔습니다. 결국 박 씨는 정신을 잃고 말죠.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박 씨가 이 100여 미터 떨어진 치안센터까지 걸어갑니다. 치안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소파에다 푹 쓰러집니다. 이 치안센터에서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요. 일단 이 집에 연락을 합니다. 집에 계시던 부모님들 아들 상태를 보니까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, 벌써. 혀가 꼬여 있어, 벌써. 그리고 이미 입술에 핏기가 막 사라져 있는 상태.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모님들이 119에 신고를 하죠. 그리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. 그런데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.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. 그렇죠. 의료진과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.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다음 날 가해자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고요. 이 사람들한테 내려진 처벌은 각각 징역 3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사람이 죽었는데요? 박 씨 그 당시 상태를 보면요. 두개골 함몰이 돼 있어요. 웬만큼 때려서 두개골이 함몰되는 정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. 이 당시 사건을 조사한 형사의 말을 따르면은 무자비하게 했다. 밟은 거지 뭐. 예, 이 재판부가 징역 3년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. 술에 취했었고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고 죽을 줄 모르고 때렸다라는 게 이유였어요. 이 상해치사에서 최저가 징역 2년, 최고가 징역 7년 정도 돼 있거든요. 징역 3년이면 최저형이나 다름없는 거죠.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유가족도 당연히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네티즌들도 이게 무슨 솜방망이 처벌이냐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하지만 가해자들은 징역 3년도 무겁다라면서 현재 항소를 했고요. 이 법원에서 얼마 뒤 다시 2심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? 아니 제가 만약에 판사님이면 괘씸해서라도 더 줄 것 같아요. 오히려.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. 3년 6개월? 한 명은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왔고요. 한 명은 징역 2년으로 감경이 됐습니다. 진짜. 이유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한 부분,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한 부분이 있다.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경이 됐습니다. 야, 그 유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분통 터질 것 같은데. 가슴이 미어지죠. 박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빵을 훔쳐도 징역 3년이 나오던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이냐. 그렇지.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양형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드네요, 이거는. 징역 3년이 사실 참 애매한 양형이에요. 어떤 경우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우에도 징역 3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전남 보성에 사는 조모 씨라는 분인데요. 이분은 실제로 이제 배추 2포기를 훔치다가 들켰어요.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. 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.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3년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앞길이 창창하다고 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앞길이 창창한 사람 같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또 안 할 것 같기도 해요. 네. 아니 근데 정말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때렸길래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? 정말 황당했던 거는요. 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하나 나타납니다. 예, 공범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. 공범이요? 그러니까 범인이 모두 3명이었던 거죠. 피해자 아버지, 박 씨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CCTV를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한 겁니다. 그 얘기를 가서 경찰관한테 하니까 정말 이상하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고요. 감경받았다는 그 가해자가 실은 한 명이 더 있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협박할 뿐만 아니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내가 톡톡히 살해하겠다
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. 숨겨졌던 그 가해자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주먹으로 유명한 조폭이었다고 합니다. 쓰레기네 쓰레기. 예, 진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.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. 근데 저는 애초에 이상한 게 박 씨가 피투성이가 돼서 경찰서에 막 새벽에 들어왔잖아요. 그럼 뭐 조치를 취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왜 그냥 연락만 취하고. 자, 근데 사실 우리 파출소에 가면은요,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의 99%가 주치자입니다. 그리고 언뜻 보면은 술 취한 사람과 크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. 물론 의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. 한 발짝만 다가가서 이 사람 왜 이럴까 하고 쳐다만 봤으면은 이상하구나, 술 취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워낙에 술 취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또 술 취한 사람 왔구나 하면서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죠. 그래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유가족들이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긴 했는데요.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나오고 말았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. 저는 이 가해자 3명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싶습니다. 기독교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요. 불교에서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받는다고 합니다. 이승에서는 징역 3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승에서의 재판, 징역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. 네.